네, 오늘도 시장의 중심을 잡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미 증시가 강하게 오른 건 아주 반가운 얘기고요. 다만 이제 우리 증시가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좀 의문을 던졌는데 어제 흐름들 보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코스피는 제자리였고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내면적인 흐름 좀 읽어주세요. 어제 거래소가 0.00 찍었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누가 보면은 종가 산출 프로그램이 고장이 나서 종가를 못 뱉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게다가 코스닥은 어제 강세폭이 좀 잡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종가 이상한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거래소는 기대감 안고 출발해서 사실 기대감은 얼마나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빠질 놈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출발한 자리에서 가볍게 강세가 나오고 있었는데 장 초반 막판까지 그걸 지켜내지 못했죠.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중국 시장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증시가 좀 밀렸죠. 어제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장중에 이제 환율 보고서 나오는지 이제 촉각을 이제 곤두세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를 기다리는 시장. 사실 이 환율 보고서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실 좀 경계하는 눈초리들이 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좀 표를 먼저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제 방송에서 제가 상관계수를 꽤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 1이면 완전 정상관이죠. 그러니까 맥스가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 미니멈 값이니까. 그러니까 완전 정상관이면 A가 오르면 B는 무조건 오른답니다. 마이너스 1이면 A가 오르면 B는 무조건 빠진다고요. 제로에 나오면 A가 오르든 빠지든 B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상관계수 읽는 법이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도 보십시오. 전날 미증시가 강하니까 우리 현재 상태가 어때요? 예. 오늘 올라서 출발하겠다. 네.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어제 이 모건 스탠리 의견 들어보면 반도체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얘네만큼 돈이 강하게 벌고 있는 쪽도 별로 없는데 너무 많이 빠졌다. 반도체에 대해서 이 강세 의견 주고 나니까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올랐어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오늘 기대감 적지 않게 있는 날입니다. 근데 최근 모습을 한번 보면요, 이 밑에도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써놨네요. 미증시하고 대한민국 지수하고 상관계수가 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폭으로 따지면은 이게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오르면 대한민국 빠지는 날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중국 증시 쪽으로 가서 보면은 중국 증시는 완전 정상간에 가깝게 서 있는 상황이어서 이건 미증시 오르고 빠지고 쳐다보는 눈들보다는 중국 시장 개장하는 거 쳐다보고 있는 눈들이 훨씬 더 적중률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날 미증시 올랐는데 우리한테 오늘 꽝이란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적지 않게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불똥만 튀어도 활활 타오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어서 전일 미증시 강세 부분을 해석해 보면 반도체 강세 부분이 분명히 녹아 있기 때문에 오늘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나왔던 이유를 한번 되짚어 보자라는 거죠. 앞은 미증시 S&P를 넣어놨고요. 이 회색선이 S&P입니다. 이 뒤는 회색선이 코스피입니다. 빨간색은 트럼프 지지율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면 트럼프 지지율대로 등락 있는 대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미증시는 궤적을 같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트럼프 지지율 올라오면 일단 빠집니다. 뻗ing기면 기다가 올라오면 빠지고 빠지면 이번에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으로 들어가서 요즘 나오는 시장 분위기 한번 보면 저는 파월이 만든 하락이지만
파월이 100% 만든 하락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1말 2초 때 금리 텐트럼 때문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그건 받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리 오른 게 하루 이틀 이슈도 아니고 좀 이따가 뒤에서 표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럼 지금 고용 지표 안 나오고 물가 지표가 없어서 금리 못 올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지금 그걸 호재로 인식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금리 올라간다라는 부분 충분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좀 몇몇 가지 뉴스들이 꼬여 있었다라는 거죠.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하고 나면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이탈리아가 예산안 과정에서 삐걱거리면 유로화에 적지 않은 이 충격이 예상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었던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지지율과 미증시가 똑같이 움직였었던 거는 워낙 시장 친화적 정책이 뭐 많았었고 아메리칸 퍼스트 전략이 뭐 슬로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미증시를 상당 부분 받침을 했지만 나머지 증시들 쪽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이 미증시와 타증시와의 괴리가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미증시도 이제 미증시도 안 된다. 미증시도 이거 불안해졌다라는 얘기를 적지 않게 했었던 이유는 이 그림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까지는 감세안이니 이걸로 인해서 뭐 성장률 좋다는 겁니다. 우리도 3% 못 크는데 미국은 크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피크 아니냐. 내년서부터는 좀 떨궈지는 거 아니냐. 지금 잠재 성장률에 비해서 실질 성장률이 워낙 높게 나와 있어서 이거 너무 오바 뛰었을 때는 다시 밑으로 근접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니까 좀 내려오지 않겠느냐.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금 조금 뭐 빠져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시장이 좀 읽었던 것 같은데요. 증시에서는 또 이렇게 읽었죠. 감세로 인해서 이만큼 늘었고 자사주 매입 효과로 인해서 이만큼 늘었는데 즉 올해가 참 어떻게 보면은 부채질 많이 한 뻔부질 많이 한 해인데 내년은 우짜지라는 쪽으로 시장이 상당 부분 또 읽었다는 겁니다. 2019년도에 매출액 전망치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큰 변화, 큰 상승 구도를 띠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 순익 전망치도 약간 좀 조정받고 있는 부분을 좀 감안해 보면 야 미증시도 둔화될 수 있어라는 부분을 최근에 좀 뉴스가 좀 복잡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불리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 불리하게 좀 읽어냈었던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쳐다보죠. 주도주 거래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요. 올라갈 때 제일 많이 올라가고 빠질 때 제일 덜 빠지니까. 그럼 미증시 거래하는 이유도 글로벌 주식시장 이 선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명확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시장들 쳐다보면 주식시장에서 많이 빠진 것만큼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시장들 많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를 포함해서.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뭐 많이 빠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장들 같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선도 증시의 붕괴가 나와서 다른 위험 선호들을 몰락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다 빼게 만든다라고 읽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어제도 또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대값은 떨어졌지만 지금 여기서 역선택을 했을 때 더 빠질 것 같습니다. 파시죠? 라고 했을 때 그 역선택의 데미지가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방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과거보다는 기대치는 떨어졌지만 지금 기대하는 하방값보다는 상승값이 훨씬 더 큰 구간으로 들어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역선택을 가장 경계한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더 보여드리죠. 예.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많이 뒤로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어요? 디플레이션이었어요. 디플레이션, 마이너스 금리가 어쩌고, 디플레가 어쩌고, 디플레면은 소비와 투자를 지연시키네, 이런 얘기들
입에 달고 살았던 뭐 마이너스 금리, 디플레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때만 하더라도 꿈에 그리던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나왔어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지금 2% 지금 살짝 넘어갈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 나왔다라 그래서 그럼 시장이 악재냐? 가만히 한번 보시면 오히려 물가가 빠질 때가 시장에서 불리했었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뭐 17년도 뭐 이런 시점들 뭐 시장 확 뽑아 올릴 때 그때 인플레이션 데이터 올라가는 그림이 훨씬 시장에 긍정적이었어요. 그 지금 또 이 얘기 한번 보죠. 지금 뭐 임금 상승률이 뭐 2.9%, 2.8% 뭐 이렇게 나와서 뭐 수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 같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뭐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야, 이 실업률 어떻게 할 거냐? 이 실업률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구직 포기자도 많고 뭐 이 임금 상승률도 안 잡혀서 이건 디플레를 탈피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그 얘기를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부담됩니다. 라고 읽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전에 읽었을 때는 부진한 경기를 얘기하고 있을 때고 지금은 좋아진 경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의 해석 기준과 지금을 정반대로 바꿔서 물가가 있고 자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불리합니다. 라고 있는 건 무리가 좀 있다는 겁니다.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 369 이번 12월에 금리가 오를 확률은 뭐 거의 기정사실이니까요. 그럼 369 12월에 더해서 내년 3월까지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 지금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게 내년에도 연준 점도표에 의하면 세 차례 인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3.25 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림들 일정 부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딱 3.25로 찍어서 물어보면 그러면 내년 말 미 금리가 3.25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20% 정도 나옵니다. 연준의 점도표는 세 차례 인상을 얘기하고 있고 내년 3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60% 넘게 배팅하고 있는데 내년 말에 금리가 3.25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20%밖에 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금리 인상으로 지금 가장 속도 빠르게 밀고 가고 있는 시점이 올해 말 내년 초까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의 뭐 속도의 피크아웃 정도는 볼 수 있는 시장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뭐 시장이 안 빠졌으면 모르겠는데 시장이 밀려 있는 시점이고 지금 앞서서 살펴봤었던 이런 지표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그렇게 뭐 바라고 바랬던 그림이었던 점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 시장 빠지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붙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좀 불리한 시각으로 해석하는 그림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렇게 좀 쏠려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빠진 시장이고 재미없어지고 기대치 떨어진 건 맞지만 여기서 역선택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와 따로 노는 우리 시장 커플링, 디커플링 예전에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사실 엄밀히 좀 얘기하면 미증시와 우리가 따로 논다는 것보다 트럼프와 미증시만 따로 노는 게 맞을 것 예, 같아요. 이제 또 제가 하고 싶은 건 이제 미국 증시보다 이제 트럼프와 우리가 좀 따로 노는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그런 거여서요. 그러게요. 중국 쪽을 좀 벗어나서 증시만 보면 미국 쪽으로 좀 붙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확연하게 지금 이제 약세론 쪽으로 장을 확 돌려놓은 그런 시각, 언론도 그렇고 이제 전문가들의 시각,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딴 시각도 좀 그렇게 돈 상태인데요. 일견 좀 당혹스러운 입장일 겁니다. 그분들은 또요. 예. 어쨌든 뭐 편안하게 지금 들어갈 시장은 아닌 건 맞기 때문에. 경기 이제 방어주 쪽으로의 대응 논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쪽의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에 리포트 읽어보니까 2000피 초반까지 리포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항상 보면은 빠질 때는 더 빠질 것처럼 보이고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고 뭐 사실 그렇게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시장의 결과는 항상 누군가가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는 법이고 네.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라고 할 때 꺾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팔면 오르죠. 네. 그래서 팔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어제만 하더라도 사실 음식료 섹터가 굉장히 강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상승수가 더 많은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음식료 쪽으로 안 쏠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좀 자신감이 결여되다 보니까 좀 안전한 선택을 좀 하려는 경향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통신주 끌고 올라갔었던 부분들과 뭐 비슷한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뭐 말이 되는 스토리죠. 이 소비자 심리값은 뭐 떨어지죠? 다들 알고 계신 네. 것처럼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심리값이 안 좋다 그래서 밥을 안 먹진 않거든요. 외식을 들 할 수는 있죠. 외식을 들 할 수는 있지만 사 먹던 라면을 안 사 먹고 해 먹던 반찬 안 해 먹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매 판매액 지수는 큰 변동이 없어요. 그야말로 이래서 방어주라는 거죠. 우리가 경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네. 뭐 밥 안 먹고 살지는 않으니까요. 엥겔 지수입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시점을 한번 보면 원래 음식료는 낮은 멀티플을 받지는 않습니다. 원래 높은 멀티플을 받죠. 그래서 과거에 보게 되면은 뭐 중국의 대한민국 뭐 초코파이를 뭐 모태로 한 그 다음 타자들이 뭐 쭉쭉쭉 뭐 진출해서 뭐 기대감을 높였던 상황이니까요. 그때 중국인들이 바나나 맛 우유를 먹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뭐 주가를 뽑아 올렸던 기업들도 있고 뭐 많았습니다. 그때 멀티플 뭐 대단했죠. 근데 지금은 그런 멀티플 상황이 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리온이 멀티플 한 100배 줬을 거죠. 네, 굉장한 하락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가 어차피 저멀티로 갈 수는 없거든요. 방어 컨셉들이기 때문에 저멀티로 갈 수는 없는 상황에서 멀티 부담을 줄일 만큼 줄였다. 그리고 게다가 요즘 시장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방어주 컨셉을 고르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아지더라. 근데 재반 환경으로 보면은 썩 녹록치가 않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원달러가 튀어서 원화 약세 쪽으로 가면 수출이 유리하고 수입이 불리하죠. 그렇죠. 우리 음식료 이 기업들은 곡물을 다 수입을 해서 장사를 해야 돼요. 물론 이 바깥으로 빼내는 수출량들이 많은 기업들은 상세를 좀 시키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 수출보다는 내수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에 불리합니다. 그리고 투입되는 비용엔 또 유가가 있겠죠. 기계들 돌려야 되니까 유가도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원료가로 얘기하는 곡물가들 최근에 다 반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반 환경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썩 좋지 않았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YTD 수익률이니까 올해 들어 수익률이죠. 연수익률이죠. 그래서 요거 대비해서 6개월, 3개월, 1개월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진 차트들은 굉장히 많이 빠지다가 최근 하락폭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는 강도가 조금씩 줄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방어주 컨셉 수요들을 만들어내는 증시 환경을 보면서 관심이 좀 이동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 한 줄 코멘트까지 마저 말씀을 드리면 네. 어제 시장 보셨겠습니다만 어제 거래소 0.00 찍는데 상승수가 많았을까요? 하락수가 많았을까요? 상승수가 더 많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시 확산 얘기하고 있는 그림으로 읽을 수 있어서 방어주로 쏠렸다라고 읽지 말고 그냥 확산으로 쏠렸다. 지금 이 정도 빠지고 나니까 웬만하면 오를 것 같더라라는 쪽으로 해석을 이어가는 게 훨씬 더 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반등의 영역으로 반등의 성격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뭐 우리가 과거에 2,300 얼마 하고 있을 때 네. 얼마 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2,500은 가야죠. 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뭐 2,100비 중반 놀고 있는데 얼마 봅니까? 라고 얘기하면 2,300부터 좀 채우고 얘기 다시 해보죠. 라고 얘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값 자체 떨어진 상황에서 이 단기 반등이라도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지금의 시각입니다. 일단 중국의 이 환율 조작국 발표서부터 뭐 그렇게 될 가능성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한 이후에
시장에 채워가는 강도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증시, 우리 증시 오른 거 뭐 반가운 일이고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뭐 서둘 필요도 좀 없다. 예, 그런 생각도 함께 같습니다. 장효혁 팀장님 시각 첫 코너로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